비가 내리는 서울의 번화한 거리에서 한 젊은 남자가 무릎 꿇고 울부짖었다. 그의 가슴에 달린 작은 무지개 피는 비에 젖어 반짝였지만 주변의 시선은 차갑고 날카로웠다. 이게 무슨 짓이야? 내 놈 같은 게 왜 여기서 울고 있냐? 경찰의 거친 목소리가 메아리 쳤고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듯했다. 그 남자, 김준호는 평범한 대학생이었다. 24살, 서울의 한 예술대학에서 디자인을 전공하며 조용히 자신의 정체성을 지켜온 사람.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다. 연인인 이수연과 함께 첫 데이트 기념으로 무지개 핀을 달고 거리를 걸었다. 수연은 그의 손을 꼭 쥐고 있었고 그들의 웃음소리는 비바람 속에서도 따뜻했다. 하지만 갑자기 다가온 경찰이 핀을 가리키며 비웃었다. 야, 이게 뭐야? 동성애자 코스프레냐? 서울 한복판에서 이런 걸 달고 다니면 잡혀갈 줄 알아.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수연이 앞으로 나서려 했지만 준호는 그녀를 막았다. 괜찮아. 그냥 가자. 그러나 경찰의 손이 그의 어깨를 움켜쥐었다. 어딜 가? 신분증 내놔. 이런 변태 새끼가. 그 순간 인파 속에서 한 남자가 앞으로 나섰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은퇴한 군인처럼 보이는 중년의 남자. 그의 얼굴은 단호했지만 눈빛에는 흔들림이 있었다. 경찰님, 그만하세요. 저 아이는 제 아들입니다. 목소리는 낮고 굵었지만 마지막 말에 살짝 떨렸다. 경찰이 멈칫했다. 뭐라고요? 아들,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준호를 바라보았다. 김태준, 55세, 특수부대 지휘관으로 30년을 복무한 후 은퇴한 대한민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군인 중 하나. 그의 아들 준호를 그는 오랜만에 봤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5년 동안 제대로 대면하지 않았다. 준호가 고백한 그날 이후로 태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내 아들이다. 그 말이 입에서 나오자 세상이 뒤집혔다. 그는 준호의 성적 지향을 받아들이지 못해 집을 나간 아들을 외면해왔다. 군인으로서의 자부심, 사회의 시선, 가족의 명예,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지금 비 내리는 거리에서 아들의 무지개 핀을 조롱하는 경찰 앞에 서니 그 모든 게 사소해 보였다. 경찰이 어쩔 줄 몰라 하며 물러섰고 준호는 아버지를 올려다보았다. 눈물이 비와 섞여 흘렀다. 아빠. 태준은 대답 대신 아들을 끌어안았다. 그 포옹은 5년의 시간을 건너뛰었다. 이 사건은 서울의 소셜미디어에서 순식간에 퍼졌다. 은퇴한 특수부대 지휘관이 동성애자 아들을 보호하다. 제목은 과장됐지만 진실이었다. 태준의 과거는 전설적이었다. 1990년대 북한과의 국경 분쟁에서 부대를 이끌며 살아남은 기적의 지휘관. 그의 이름은 군부 내에서 신화였다. 하지만 은퇴 후 그는 조용히 강남의 작은 아파트에서 살았다. 아내는 10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준호는 유일한 혈육. 준호가 고등학교 때부터 이상한 신호를 보였다. 남자 친구들과의 친밀함, 옷차림, 그리고 마침내 대학 입학 후의 고백. 아빠, 저는 게이예요. 태준은 그날 밤 술을 퍼마시고 아들을 내쫓았다. 우리 집에 그런 놈은 필요 없어. 준호는 그 후로 홀로 버텼다. 디자인 공부를 하며 프리랜서로 일하고 수연을 만났다. 수연은 레즈비언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로 준호의 상처를 보듬어 주었다. 그들의 사랑은 조용하고 깊었다. 서로의 차이를 넘어 공통의 아픔을 공유하며 수연의 가족도 그녀의 성적 지향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서울의 작은 카페에서 만나 무지개 깃발을 보며 처음 웃었다. 우린 서로의 무지개야. 수연의 말이었다. 하지만 오늘 그 무지개 핀이 재앙을 불렀다. 태준은 집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았다. 비는 그쳤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폭풍이었다. 내가 왜 그랬지? 아들을 보호하려 했는데 왜 이제야? 그는 군 시절의 훈련을 떠올렸다. 부하들을 지키기 위해 모든 걸 바쳤던 그때. 준호도 그의 부대원처럼 그의 피와 살이었다. 다음 날
그는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준호야, 만나자. 카페에서 목소리는 떨렸다. 카페는 홍대 거리에 있었다. 젊은이들로 북적이는 곳, 무지개 스티커가 붙은 문. 준호는 수연과 함께 도착했다. 태주는 창가 자리에 앉아 기다렸다. 준호를 보자 가슴이 아팠다. 아들은 더 날씬해졌고 눈빛은 강해졌다. 아빠, 준호의 인사는 무뚝뚝했다. 수연은 조용히 인사하고 자리를 피했다. 수연 씨, 앉아요. 당신도 제 가족이에요. 태준의 말에 준호가 놀랐다. 대화는 어색했다. 태준은 과거를 사과했다. 아빠가 잘못했어. 군인이라서 강해야 한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내가 아프면 나도 아파.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빠, 저는 그냥 사랑하고 싶었어요. 왜 그게 잘못인가요? 그날 그들은 처음으로 진심을 나눴다. 태주는 군 생활의 고독을 털어놓았다. 부하 하나가 전투 중 죽었을 때의 죄책감, 아내를 잃은 슬픔. 준호는 자신의 고백 후에 고립감을 말했다. 친구들의 배신, 가족의 거부. 수연은 조용히 듣다 말했다. 할아버님, 세상이 변하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 멀었어요. 어제 일처럼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나도 변할게. 내핀 예쁜 애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이 화해는 시작에 불과했다. 소셜미디어의 파급은 예상 외였다. 보수 언론이 태준을 공격했다. 국가 영웅의 타락, 특수부대 지휘관의 아들, 동성애 스캔들, 온라인에서는 지지와 비난이 뒤섞였다. 태준의 옛 부하들이 연락했다. 지휘관님, 왜요? 아들이 왜 그래요? 태준은 분노했다. 그는 기자회견을 열기로 결심했다. 준호와 수연은 반대했다. 아빠,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만 조용히 살자. 하지만 태준은 고집을 부렸다. 아니, 이건 내 문제만이 아니야. 세상의 문제야. 회견 날 서울시청 앞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태준은 단상에 섰다. 준발언석 옆에 준호와 수연이 앉아 있었다. 저는 김태준입니다. 대한민국 특수부대 지휘관으로 복무한 자랑스러운 군인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한 아버지로서 말하겠습니다. 제 아들 김준호는 게이입니다. 그리고 그건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무지개 핀은 사랑의 상징입니다. 어제 경찰이 조롱한 그 핀, 그것이 제 아들의 용기입니다. 플래시가 터졌다. 준호는 손을 꼭 쥐었다. 수연의 눈에는 자부심이 빛났다. 그러나 충돌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태준의 발언은 군부 내 파장을 일으켰다. 옛 상관이 전화했다. 태준아, 미쳤냐? 내 명예가... 태준은 대답했다. 제 명예는 아들 곁에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위기는 집안에서 왔다. 태준의 여동생, 준호의 이모가 찾아왔다. 오빠, 이게 무슨 짓이야? 가족 망신이야. 그녀는 보수적인 가톨릭 신자였다. 준호를 보자마자 소리쳤다. 내 때문에 오빠가 왜 이래? 너 같은 애는 수연이 끼어들었다. 이모님, 사랑은 죄가 아니에요. 제 가족도 저를 버렸지만 우리는 선택했어요. 사랑을. 논쟁은 격렬했다. 태준은 중재하려 했지만 이모는 떠나며 말했다. 오빠, 후회할 거야. 그날 밤 태준은 불면에 시달렸다. 내가 과연 옳은 걸까? 준호는 수연과 산책하며 속내를 털어놓았다. 수연아, 아빠가 변한 게 기뻐. 하지만 무섭기도 해. 세상이 우리를 용서할까? 수연은 그의 뺨을 쓰다듬었다. 우린 함께라면 이겨. 내 아빠처럼. 다음 주 예상치 못한 방문자가 왔다. 어제의 그 경찰, 박민수였다. 그는 사과하러 왔다. 김 지휘관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동생도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박민수는 동생이 트랜스젠더라며 털어놓았다. 그는 동생을 지키지 못해 후회했다. 태주는 그를 안아주었다.
우리 모두 배워가는 거지. 이 만남은 새로운 우정을 싹텄다. 박민수는 LGBTQ 지원단체에 가입했고 준호와 수연을 도왔다. 하지만 고조는 이제 시작이었다. 보수단체가 시위를 벌였다. 동성애 합법화 반대, 그들은 태준의 집 앞에서 플래카드를 들었다. 준호는 창밖을 보며 떨었다. 아빠, 이게 다 제 탓인가요? 태준은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다. 아니, 이건 용기의 대가야. 내가 강해졌으니까. 수연은 온라인 캠페인을 시작했다. 레인보 파더 해시태그가 퍼지며 지지자들이 모였다. 젊은이들, 동료 군인들, 심지어 연예인들까지. 그 속에서 새로운 관계가 싹텄다. 태준은 옛 부하 중 한 명, 이제 은퇴한 이정호를 만났다. 정호는 준호의 대학 선배였다. 지휘관님, 준호가 제 친구예요. 정호의 고백에 태준은 놀랐다. 정호도 게이였다. 그는 준호를 오랫동안 지켜봐왔고 수연과도 알았다. 준호가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태준은 웃었다. 너도 내 가족이야. 이 삼가구정은 이야기를 더 깊게 만들었다. 정호의 과거, 군대 내 괴롭힘을 이겨낸 이야기. 그는 태준에게 군 생활의 어두운 면을 보여주었다. 지휘관님처럼 강한 분도 이런 편견을 가졌어요. 충돌의 정점은 가족 모임에서 왔다. 태준의 생일 파티. 이모가 다시 왔고 이번에는 사과했다. 오빠, 내가 좁았어. 교회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어. 하지만 파티 중 이웃이 난입했다. 김태준 씨, 당신 때문에 동네 분위기가 싸움으로 번졌다. 준호가 앞으로 나서며 소리쳤다. 제발 그만하세요. 우리는 그냥 살고 싶어요. 그 순간 태준이 무너졌다. 가슴을 쥐며 쓰러진 그는 병원으로 실려갔다. 심장마비. 병실에서 가족이 모였다. 준호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울었다. 아빠, 미안해요. 제 탓인가요? 태준은 눈을 뜨며 속삭였다. 바보야. 내 덕에 살았어. 사랑을 배웠어. 수연과 정호가 곁을 지켰다. 위기는 그들을 더 단단히 묶었다. 퇴원 후 태준은 책을 쓰기로 했다. 무지개 아래의 군인 제목으로 자신의 여정을 기록. 출간은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그러나 마지막 반전이 기다렸다. 박민수의 동생, 트랜스젠더 청년 유진이 준호를 찾아왔다. 형, 당신 아빠 덕에 용기 났어요. 나도 사랑하는 사람 있어요. 유진의 파트너는 여성, 미나였다. 그들의 이야기는 더 넓은 커뮤니티를 연결했다. 하지만 유진의 가족은 여전히 적대적이었다. 박민수가 중재하려다 폭행당했다. 태준은 다시 나섰다. 이제 우리 모두의 싸움이다. 최종 대치에서 서울 광장에서 대규모 행진이 열렸다. LGBTQ 권리 행진. 태준이 연사로 섰다. 나는 군인이다. 그리고 아버지다. 사랑은 전쟁이 아니다. 준호와 수연, 정호, 유진, 미나, 박민수가 손을 잡았다. 무지개 깃발이 펄럭였다. 비난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박수는 더 컸다. 에필로그에서 1년 후 태준은 준호의 결혼식에서 축사를 했다. 준호와 수연의 결합식, 한국에서 드문 이벤트. 오늘 내 아들이 빛난다. 눈물이 흘렀다. 세상은 여전히 가혹했지만 그들의 사랑은 영원했다. 두 번째 파일, 이야기 계속. 준호의 어린 시절 회상. 태준의 군 생활과 평행. 태준은 부대에서 훈련 중 부하의 비밀을 알게 된다. 비슷한 테마. 수연의 배경 깊게. 충돌 증가, 언론 스캔들, 가족 분쟁. 세 번째, 회견 후 여파. 지지자 모임, 새로운 적대자 등장. 정호의 로맨스 서브플롯, 그의 파트너와의 갈등. 네 번째, 병원 위기, 감정적 대화, 용서의 순간. 다섯 번째, 책 쓰기 과정, 태준의 내면 독백. 유진 속의 새로운 갈등. 여섯 번째,
행진 준비, 훈련처럼 태준 리더십, 내부 배신, 이모의 재등장. 7번째, 대치와 절정, 폭력 사건, 보호. 8번째, 결말, 결혼식, 희망의 메시지.